소셜에서 유령 강사인가 인기 강사인가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소셜미디어 SNS에 내 이름 석자가 검색이 안 된다 하시는 분? 네, 손 네, 내려주세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소셜미디어가 참 많습니다. 이보다 더 많죠. 여기에서 나는 이 소셜미디어를 얼마나 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소셜에서 유령 강사인가 인기 강사인가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소셜미디어 SNS에 내 이름 석자가 검색이 안 된다 하시는 분? 네, 손 네, 내려주세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소셜미디어가 참 많습니다. 이보다 더 많죠. 여기에서 나는 이 소셜미디어를 얼마나 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겠는데요. 소셜미디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한 절반 정도는 거의 하고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여기 2회 줄 이거라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는 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내가 강사이면서 블로그를 안 하고 또 유튜브를 안 하고 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 두 개는 저는 필수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도 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만 하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다 연동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밴드까지 다, 카카오톡까지 이런 식으로 내가 뭐를 하나를 했다 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 이것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구글 폼에서 우리가 교육을 신청하잖아요. 교육 신청하기 해서 그 링크를 페이스북하고 또 연동이 되게 바로 거기에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교육을 한번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려봤어요. 그러면 페이스북에서 바로 누르면 신청하기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를 한 가지를 했으면 이 트위터하고 페이스북하고 자동 연동이 될 수 있도록 구글 폼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한 가지 한다라면 이거를 하나 올렸으면 다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막 여기저기 또 이거를 올려서 또 메일로도 또 보내죠. 이렇게 여러 가지치기를 해야지만 나를 좀 상품화 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것은 보겠는데요. 클립을 부르는 이 소셜 미디어를 최적화하려면 일단은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내 브랜드 인지도를 올리려고 내가 소셜을 하는가, 고객을 유치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 제품, 내 뭐 교구를 만들어서 판다던가, 아니면 내 강의 콘텐츠를 판다던가,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타겟이 설정이 돼야 되겠는데요. 어떤 그룹, 어떤 대상자로 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하시면서 이거는 유튜브가 낫겠다, 인스타가 낫겠다, 아니면 난 페이스북으로 할 거야, 나는 블로그로 할 거야.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맞는 플랫폼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콘텐츠가 있어야 되겠죠. 각 플랫폼마다 맞는 콘텐츠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해야 될 거, 아니면 인스타에 해야 될 거, 또 페이스북에 해야 될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페이스북에 블로그 링크 공유해봐요. 사람들 한 100명 좋아요 누르던 사람도 한 10명도 안 누를걸요. 이 정도로 각 콘텐츠마다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플랫폼마다, 그래서 각 플랫폼의 특성을 잘 살펴봐서 거기에 맞는 전략을 한다라면 훨씬 더 내 인지도를 높이는데 더 기여를 할 수가 있겠죠. 그 플랫폼에 맞지 않는 내용을 계속 올린다라면 그것은 올리나 마나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항상 이 검색 엔진을 고려해서 어떻게 하면 내 거가 상위 노출될 것인가, 이거에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리고 상호작용이 정말 중요한데요. 어떤 분은 페이스북 같은 데를 보면은 뭐 강의를 엄청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해서 계속 올라오는데
그 사람은 되게 얼굴도 예뻐요. 항상 얼굴도 예쁘고 괜찮은 사람인데 좋아요를 사람들이 안 누르더라고요. 그 사람 왜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 다른 사람들 봤을 때는 인기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인기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것만 올리고 남의 것을 안 가요. 남의 것을 좋아요를 안 눌러요. 상호작용이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댓글, 좋아요, 좋아요까지는 다 못 찾아갈 수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은 댓글란은 올려주면 무조건 가서 저도 댓글은 꼭 달아줘요. 이렇게 좀 품앗이가 있어야지만 이 상호작용으로 내 플랫폼이 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늘 분석과 평가, 각 플랫폼마다 이 데이터를 다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도구를 활용을 해서 이 데이터를 평가를 해서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최적화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좀 늘 고민하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내 플랫폼을 최적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제가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이 클릭을 부르는 소셜 미디어의 키워드 최적화 전략이에요. 뭐든 이 키워드 싸움이거든요. 키워드 싸움인데 이 블로그는 제가 3월 달에 올해 3월 달인가 강의를 한 내용을 블로그 포스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블로그 포스팅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은 제목을 길게 안 하더라고요. 기냐 짧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제목에 어떠한 키워드가 들어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와 유사 키워드를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핵심 키워드를 맞물려서 유사 키워드와 조합을 시켜서 어떻게 하면 노출이 될지를 고민하면서 제목을 정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블로그 작성하는 것이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블로그 상위 노출 작성법,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이게 핵심 키워드라면 나머지들은 다 유사 키워드거든요. 그러면 블로그 상위 노출 작성법 뭐 이것만 검색해도 노출이 된다면 좋아요. 그런데 이것은 경쟁력이 없어요. 너나 나나 다 이거를 사용을 하고 검색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핵심 키워드에다가 이 격가지인 유사 키워드를 조합을 시켜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해볼까, 이것을 좀 고민하면서 제목을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다라고 한다라면 블로그 상위 노출이 핵심이니까 블로그 상위 노출 키워드 확장 분석, 블로그 상위 노출 제목 선정 글쓰기, 블로그 상위 노출 썸네일 지수 올리기, 블로그 상위 노출 최저가 추천, 블로그 상위 노출로 돈 벌기, 다양하게 여기에서 뽑아낼 수 있는 이런 키워드가 엄청 많거든요. 사람들이 검색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블로그 상위 노출 가지고만은 안 되니까 블로그 상위 노출 제목 글쓰기 작성법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3월 3일 날 한 거죠. 그랬더니 첫 번째로 검색이 되더라고요. 또 블로그 상위 노출 썸네일 지수 올리기 검색을 오늘 해봤더니 또 이거 두 번째로 또 검색이 되고요. 또 블로그 상위 노출 작성법 최저가 추천이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얘도 두 번째로 되더라고요. 또 블로그 상위 노출 키워드 확장 분석 또 두 번째로 됩니다. 이렇게 유사 키워드하고 같이 합해서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해볼 만한 거, 그래서 내 블로그가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상위 노출 되면은 그게 성공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블로그를 제목을 잡으시면 블로그뿐만이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다가 키워드를 잘 조합을 해서 하면은 나중에 내가 어떠한 자료를 검색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올리니까 계속 이렇게 누를 필요가 없이 검색창에다가 소셜 미디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한 절반 정도는 거의 하고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여기 2회줄 이거라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는 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내가 강사이면서 블로그를 안 하고 또 유튜브를 안 하고 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 두 개는 저는 필수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도 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만 하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다 연동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밴드까지 다, 카카오톡까지 이런 식으로 내가 뭐를 하나를 했다 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 이것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구글 폼에서 우리가 교육을 신청하잖아요. 교육 신청하기 해서 그 링크를 페이스북하고 또 연동이 되게 바로 거기에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교육을 한번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려봤어요. 그러면 페이스북에서 바로 누르면 신청하기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를 한 가지를 했으면 이 트위터하고 페이스북하고 자동 연동이 될 수 있도록 구글 폼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한 가지 한다라면 이거를 하나 올렸으면 다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막 여기저기 또 이거를 올려서 또 메일로도 또 보내죠. 이렇게 여러 가지치기를 해야지만 나를 좀 상품화 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것은 보겠는데요. 클릭을 부르는 이 소셜 미디어를 최적화하려면 일단은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내 브랜드 인지도를 올리려고 내가 소셜을 하는가, 고객을 유치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 제품, 내 뭐 교구를 만들어서 판다던가, 아니면 내 강의 콘텐츠를 판다던가,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타겟이 설정이 돼야 되겠는데요. 어떤 그룹, 어떤 대상자로 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하시면서 이거는 유튜브가 낫겠다, 인스타가 낫겠다, 아니면 난 페이스북으로 할 거야, 나는 블로그로 할 거야,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맞는 플랫폼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콘텐츠가 있어야 되겠죠. 각 플랫폼마다 맞는 콘텐츠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해야 될 거, 아니면 인스타에 해야 될 거, 또 페이스북에 해야 될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페이스북에 블로그 링크 공유해봐요. 사람들 한 100명 좋아요 누르던 사람도 한 10명도 안 누를걸요. 이 정도로 각 콘텐츠마다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플랫폼마다, 그래서 각 플랫폼의 특성을 잘 살펴봐서 거기에 맞는 전략을 한다라면 훨씬 더 내 인지도를 높이는데 더 기여를 할 수가 있겠죠. 그 플랫폼에 맞지 않는 내용을 계속 올린다라면 그것은 올리나 마나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항상 이 검색 엔진을 고려해서 어떻게 하면 내 거가 상위 노출될 것인가, 이거에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리고 상호작용이 정말 중요한데요. 어떤 분은 페이스북 같은 데를 보면은 뭐 강의를 엄청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해서 계속 올라오는데 그 사람은 되게 얼굴도 예뻐요. 강사 얼굴도 예쁘고 괜찮은 사람인데 좋아요를 사람들이 안 누르더라고요. 그 사람 왜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 다른 사람들 봤을 때는 인기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인기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것만 올리고 남의 것을 안 가요. 남의 것을 좋아요를 안 눌러요. 상호작용이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댓글, 좋아요, 좋아요까지는 다 못 찾아갈 수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은 댓글란은 올려주면 무조건 가서 저도 댓글은 꼭 달아줘요. 이렇게 좀 품앗이가 있어야지만 이 상호작용으로 내 플랫폼이 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늘 분석과 평가, 각 플랫폼마다 데이터를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도구를 활용을 해서 이 데이터를 평가를 해서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최적화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좀 늘 고민하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내 플랫폼을 최적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제가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이 클릭을 부르는 소셜 미디어의 키워드 최적화 전략이에요. 뭐든 이 키워드 싸움이거든요. 키워드 싸움인데 이 블로그는 제가 3월 달에 올해 3월 달인가 강의를 한 내용을 블로그 포스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블로그 포스팅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은 제목을 길게 안 하더라고요. 기냐 짧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제목에 어떠한 키워드가 들어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와 유사 키워드를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핵심 키워드를 맞물려서 유사 키워드와 조합을 시켜서 어떻게 하면 노출이 될지를 고민하면서 제목을 정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블로그 작성하는 것이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블로그 상위 노출 작성법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이게 핵심 키워드라면 나머지들은 다 유사 키워드거든요. 그러면 블로그 상위 노출 작성법 뭐 이것만 검색해도 노출이 된다면 좋아요. 그런데 이것은 경쟁력이 없어요. 너나 나나 다 이거를 사용을 하고 검색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핵심 키워드에다가 이 격가지인 유사 키워드를 조합을 시켜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해볼까 이것을 좀 고민하면서 제목을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다라고 한다라면 블로그 상위 노출이 핵심이니까 블로그 상위 노출 키워드 확장 분석 블로그 상위 노출 제목 선정 글쓰기, 블로그 상위 노출 썸네일 지수 올리기, 블로그 상위 노출 최저가 추천, 블로그 상위 노출로 돈 벌기, 다양하게 여기에서 뽑아낼 수 있는 이런 키워드가 엄청 많거든요. 사람들이 검색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블로그 상위 노출 가지고만은 안 되니까 블로그 상위 노출 제목 글쓰기 작성법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3월 3일 날 한 거죠. 그랬더니 첫 번째로 검색이 되더라고요. 또 블로그 상위 노출 썸네일 지수 올리기 검색을 오늘 해봤더니 또 이거 두 번째로 또 검색이 되고요. 또 블로그 상위 노출 작성법 최저가 추천이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얘도 두 번째로 되더라고요. 또 블로그 상위 노출 키워드 확장 분석 또 두 번째로 됩니다. 이렇게 유사 키워드하고 같이 합해서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해볼 만한 거 그래서 내 블로그가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상위 노출 되면은 그게 성공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블로그를 제목을 잡으시면 블로그뿐만이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다가 키워드를 잘 조합을 해서 하면은 나중에 내가 어떠한 자료를 검색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올리니까 계속 이렇게 누를 필요가 없이 검색창에다가